안녕하세요. 빈아재입니다. 비트코인 오디세이 제6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앞선 강의를 통해 비트코인이 왜 인류 최고의 가치저장 수단인지를 알아봤습니다. 아마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 중에 이미 업비트, 빗썸, 바이낸스와 같은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하신 분도 계실 거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요, 저는 아주 불편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거래소에서 구매한 후 그대로 거래소에 두고 있는 그 비트코인은 진짜 여러분의 비트코인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거래소에서 1천만 원어치의 비트코인을 샀다고 가정해 봅시다. 산 즉시 내 계좌에는 0.1 비트코인이란 숫자가 뜰 겁니다. 하지만 실제 비트코인 네트워크에는 내가 산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기록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숫자는 그저 거래소 내부 컴퓨터, 정확히는 데이터베이스겠죠. 거기에 이 고객에게 나중에 0.1 비트코인을 줘야 한다 라고 적어둔 디지털 차용증에 불과한 것입니다. 왜 거래소에서 내가 구매한 즉시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바로 기록하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기술적인 이유가 가장 큽니다. 이전 강의에서 설명했듯이 비트코인, 블록체인의 거래를 한번 기록하려면 전 세계 노드들의 검증을 거쳐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약 10분간의 시간과 네트워크 수수료도 발생합니다. 그런데 거래소에서는 수백만 명의 고객이 1초에도 수만 번씩 사고 파는 단타 거래도 하기 때문에 구매 즉시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직접 저장되는 것은 사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거래소는 일단 자신들의 장부, 내부 데이터베이스에 숫자를 기록하고 누구누구의 것이라고 표시해 두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비트코인을 구매하기 위해서 현금을 입금하고 구매하면 거래소는 여러분의 돈을 모아 진짜 비트코인을 구매한 후 거래소 소유의 금고, 하드월렛이겠죠. 여기에 보관합니다. 즉 진짜 비트코인은 거래소가 구매해서 갖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관리하는 소유의 핵심인 개인 키도 거래소가 직접 쥐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은 돈을 냈지만 비트코인을 관리하는, 즉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권리는 갖지 못하고 단지 수탁 서비스만 받고 있는 것입니다. 내 돈을 남이 보관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역사가 증명합니다. 2014년 전 세계 비트코인 거래의 70%를 차지하던 1위 거래소 마운트 곡스가 해킹을 당해 약 85만 개의 비트코인을 도난당했습니다. 고객들은 거래소 화면에 자신의 비트코인이 멀쩡히 있는 줄 알았지만 실제 금고는 텅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거래소가 파산하자 고객들은 모든 돈을 잃었습니다. 최근의 사례도 있습니다. 2022년 세계 3위 거래소였던 FTX가 파산했습니다. 이번엔 해킹이 아니었습니다. 경영진이 고객들이 맡겨둔 비트코인을 몰래 빼내어 위험한 투자를 하다가 날려버린 것입니다. 역시나 고객들의 거래소 앱에는 숫자가 정상적으로 찍혀 있었지만 고객이 내 비트코인을 돌려달라, 즉 출금을 하자고 요구하자 거래소는 셔터를 내려버렸습니다. 은행도 고객 돈을 다른 곳에 투자합니다. 하지만 은행은 그나마 국가가 예금자 보호법, 한국 기준으로는 5천만 원이죠. 이 법으로 보증을 해주고 위기 시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서라도 막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는 정부가 구제 금융을 해주지 않습니다. 거래소가 문을 닫고 인출을 정지하는 순간, 즉 뱅크런하는 순간 여러분의 차용증은 휴지조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비트코인 커뮤니티에는 수많은 피눈물을 흘리며 만들어진 절대 명언이 있습니다. Not your keys, not your bitcoin. 당신의 키가 아니면 당신의 비트코인이 아니다. 개인 키를 본인이 직접 통제하지 않는다면 그 비트코인은 결코 여러분의 자산이 아닙니다. 남의 손에 맡겨진 돈은 언제든 증발할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거래소의 차용증을 진짜 내 돈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거래소 앱에서 출금 버튼을 누르는 것입니다. 출금이란 거래소의 개인 키로 묶여있던 내 비트코인을 내가 만든 나의 개인 지갑으로 보내라고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공식적으로 명령하는 행위입니다. 출금이 완료되면 드디어 전 세계 수만 대의 비트코인 노드, 컴퓨터의 장부에 이 비트코인의 소유권이 A 거래소에서 여러분으로 완전히 넘어갔다는 사실이 영구히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순간부터는 업비트가 파산하든 바이낸스 CEO가 구속되든 대한민국 정부가 거래소를 압수수색하든 여러분의 비트코인은 털끝 하나 건드릴 수 없는 완벽한 안전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현재 업비트나 빗썸에서 제 개인 지갑으로 비트코인을 빼내는 데는 제한이 있습니다. 좀 복잡하지만 한국의 거래소에서 바이낸스와 같은 해외 거래소로 옮기고 난 다음 내 개인 지갑으로 옮기는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진짜 개인키를 갖게 되면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의 스위스 은행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막강한 자유에는 엄청난 책임도 따릅니다. 내 비밀번호를 찾기 위한 버튼도 없고 그거를 알려주는 도와주는 고객센터도 없습니다. 내 부주의로 내 키를 잃어버리면 아무도 복구해주지 않습니다. 이 막강한 은행장의 권력을 안전하게 다루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하드월렛과 같은 적절한 도구를 꼭 사용하셔야 합니다. 핵심 요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차용증의 환상입니다. 거래소 화면의 숫자는 진짜 비트코인이 아니라 장부상의 기록일 뿐입니다. 두 번째, 수탁의 위험입니다. 개인 키를 거래소가 쥐고 있기 때문에 거래소 파산 시 내 자산을 모두 잃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절대 원칙입니다. 당신의 키가 아니면 당신의 비트코인도 아닙니다. 네 번째, 진짜 소유입니다. 개인 지갑으로 출금하여 블록체인의 소유권을 내가 갖는 순간 진정한 금융주권이 시작됩니다. 내 돈을 내가 직접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셨나요? 그렇다면 개인키는 대체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 궁금하실 겁니다. 다음 7부에서는 12개의 마법 단어, 시드 구문과 개인키의 원리 라는 제목으로 12개의 영어 단어만으로 수백 원의 자산을 물리적 탈취로부터 완벽하게 방어하는 비트코인의 경이로운 암호학 기술을 아주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